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구미학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수 치실까요? 네, 네, 저는 계명대학교 모교철학원 인문도시 지원사업단 연구원 도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구미학 학술 심포지엄의 개를 알리는 개사를 인문도시 지원사업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재성 단장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미 인문도시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학술 심포지움은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지자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학문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구미에는 구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인문도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미학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은 전통에서 소위 구미의 정체성을 한번 찾는 그런 과정들을 야은 길재 선생, 그리고 여은 장영광 선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산 허위 선생을 학술 심포지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번째는 구미,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들은 전부 선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가 생기기 전에 역사적 과정이고요. 그리고 근대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형성된 도시가 이제 구미였고, 그래서 또 이 구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고 해서 지난 네 번째는 박정희와 이제 구미의 산업화 과정, 근대화 과정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인데요. 이 5번째도 사실은 이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압축적인 이 성장 과정을 해왔던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이 구미이기도 하고 혹은 또 주변에 있는 울산, 포항 이런 도시들이 되는데 실제 이 세 개 도시가 또 처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부분은 새롭게 형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이주민의 이주의 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동안 전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울산도 시 소멸 지역에 들어갔고요. 지금 포항 구미도 거기로부터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미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규명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구미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긴박성, 절실성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철우 교수님 기조 발제 포함해서 네 분의 여러분들 구미 관련 내용들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이 자리는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미시에서 이 구미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의원들이 직접 혹은 관련 국회의원들이죠. 관련 참석을 하셔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뭐 사회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은 이미 뭐 구미든 대구든 혹은 여의도든 마음은 거기 가 있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니만큼 일단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오늘 저희들 이 학술 심포지움이 어쨌든 주어진 시간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구미 학술 심포지움 개최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시 평생학습원 김현주 원장님, 예,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예, 오늘같이 구미의 지역학 구축을 통해 가지고 구미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 저희 김장호 구미시장님께서 오셔서 축사 말씀을 드려야 하나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미학 학술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신 이재성 계명대학교 무교철학원 인문도시 추진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또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요 앞에 계시는 교수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재성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해서 올해까지 해서 지금 5번째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잘 아시는 양길재 선생님, 여원 장원관, 왕산호의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 다 이렇게 고유의 우리 인적 자원을 다 탐구하시고 오늘은 구미의 전통과 현재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심포지엄 내용이 구미의 도시 공간 재구성 방향에 대해서 이시철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또 구미의 산업 고용과 미래에 대해서 발전해 주시고, 또 대전환 시대 구미 미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승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특으로 함께하는 구미의 미래 김기경 교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구미학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통찰을 모으셔가지고 구미시가 대한민국의 산업화 발전을 견인해 온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구미시의 발전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좀 시간이 길지만은 6시까지 함께해서 서로 구미 발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표는 우리 오늘 전체 주제의 총론격이 되겠습니다. 이철호 경북대 명예교수께서 구미의 정체성,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철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바로 구미 옆 동네인 군위에서 촌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철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런 이름하여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니 그동안 여러
학술 행사에서 뵙고 또 같이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꿔볼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같이 했던 우리 이재성 교수님, 그리고 우리 또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우리 선생님도 그때 구미시 구미산업공단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구미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고 같이 고민했던 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나이는 먹었습니다만은 이 구미학, 다른 말로 하면은 구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고 또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총체적인 기조발제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제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조발제를 수락하게 된 동기는 그래도 지역 특성을 학문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리학자로서 한 30년 정도 대학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그 연구 대상 지역으로 연구해 왔던 곳이 구미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구미산업공단을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기에 제가 좀 뿌리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수락은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지리학이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역학 연구하고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학문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학 혹은 구미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도 구미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이성희 교수님처럼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30년 동안 이 지역 30여 년을 이 지역 주민으로 살면서 구미의 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30년을 구미의 산업단지를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가 구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라고 제가 한번 되돌아봤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논문은 구미 산업단지 혹은 구미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한 30여 편이 되더라고요. 30여 편이 되었지만 그래서 구미의 산업단지가 발전하고 이것이 발전함으로 해서 구미 분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나 방안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구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90년대 구미시가 한창 잘 나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같이 잘 나가는 구미에 대해서 뭐 이 교수는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하나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불황을 구미 산업단지가 불황을 맞게 된 것도 이미 10년 이상 전에 이런 형태로 가면은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대기업의 수직적 계열만 가지고는 대기업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전 세계를 무대로 돈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곳이 자본인데 그 자본가들이 구미에 무슨 애착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구미는 스스로 대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구미에 있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누구 한 명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연구를 해서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에는 전혀 기하지 못한 내가 구미의 정체성을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은 이철우가 그래도 구미 산업단지에서 연구를 좀 했는구나 인정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는 안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구미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 김장호 시장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분 구미에 계시는 어느 분들도 이철우를 구미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내가 무슨 기저발제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서 많이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나 맡은 이러다 보니 사실은 구미 지역 정체성에 대한 안목이나 지혜나 예착이 그렇게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많이 미숙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제 발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뿐만 아니라 이 사업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 구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구미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구미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지역학의 한 실예죠. 그죠?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구미학이란 지역학 혹은 도시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학이나 혹은 도시학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도시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연구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역 특성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역학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역학의 목적은 지역성을 밝히는 건데 그러면 지역성을 왜 밝혀야 되느냐? 뭘 하면은 목적이죠. 왜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과거의 지역학의 목적은 지역성, 그러면 구미의 특성이 무엇이다라는 그거 밝히는 데만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종래의 지역성 그 자체를 규명을 하는 데다 플러스 이 한 지역이 갖고 있던 지역성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기업도 찾아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처럼 젊은이들도 오지도 않고 있던 젊은이들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역이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지자체나 혹은 지자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지자체로 존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지방이 소멸하고 그러면은 전부가 중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는 그런 부정적 혹은 지역성이 젊은이들에게 혹은 미래 세대에 어필하지 못할 때 어떻게 지역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최근의 지역학의 목적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구미학 혹은 구미의 지역성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를 있는 이 순간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구미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은 과거의 지역학의 목적이고요. 앞으로는 자 그러면은 구미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 혹은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까지도 찾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역학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서 왜 지역학이 이렇게 과거에 별로 관심도 갖지 않던 지역학에 대해서 니네 할 것 없이 전부 다 연구하려고 하느냐 혹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해보면은 첫째 우리가 사랑을 하고 애착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을 아무나 하나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애착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애착을 가지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 아, 우리 지역은 이렇구나.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혹은 앞으로도 살아갈 만한 그런 곳이구나. 그 다음에는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가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학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정체성을 재창출을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고자 지역학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정체성, 구미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게 구미학의 제1차적 목표라면은 그럼 지역 정체성이란 뭔가? 첫째, 타 지역과 차별적인 총체적 특성. 그럼 구미라고 했었을 때 구미는 바로 옆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군위, 또 김천, 대구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어느 지역과 차별적인 그런 총체적 특성 요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총체적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역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구미는 전자산업단지가 5개나 있고 그다음에 1인당 GRDP가 얼마고 뭐 그 경부 KTX가 지나가느니 마느니 경부 고속도로에서 뭐 진입로가 있니 없니 이러한 장소가 갖고 있는 본성뿐만 아니고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인 일반 시민들까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지역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총틀어서 특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지역 정체성이다라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은 코끼리의 일부만 만져보고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낙동강 다음에 뭐 누구든지 할 겁니다. 구미의 발전 계획이니 뭐 했는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자연환경, 낙동강을 끼고 있고 금오산이 있고 적고 평야가 얼마고 적다고 하는 거 그런 자연환경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역시 지역이라는 건 사람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 환경에 사람들의 활동이 덮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공 환경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built up environment라고 하죠. 그죠? 그걸 통해서 보면은 구미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는 우리 굉장히 좁은 소위 말해 좁은 의미의 문화였지만 최근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시작해서 제도, 규범, 뭐 소위 말해 구미 같으면 시조례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그 문화 중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두고 우리가 뭔가 하면 지역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정체성은 알았는데 지역이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조작적이고 규범적인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딱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 그러면 행정구역이 딱 떠오릅니다. 행정구역. 그래서 경제지역, 경제를 분석할 때도 뭔가 하면은 대구시면 대구시만 하고, 그 다음 구미경제를 하면은 구미만 하고.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특성의 지역의 한 유형이야. 뭐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선을 그어놓은 그 일정 지표면이 바로 행정구역이지, 그 행정구역이 문화의 척도, 앞으로 구미라는 문화를 하는데 그 안에 건을 하는 것은 문화구역하고 행정구역하고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고 경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지역학을 더더욱다나 연구하시는 젊은 연구자들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이 기본 지역이란 개념 그거 다 아는 거 이 교수 무슨 소리 하노? 그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지역학 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 교수들도 별로 못 봤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학생들은 더더욱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역이라는 것은 지표상의 일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표상의 일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학에서는 연구 대상은 뭔가 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어큐메니를 하고 인간이 살지 못하는 지역은 언어큐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지 못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지역이나. 그럼 여러분들 그럴까요? 이 교수 그럼 남극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거는 그럼 지리학에서 연구 대상이 아니야? 지역학에서 연구 대상이 아니야? 맞죠? 지금은 남극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극지에 가서 수산물도 취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삶의 터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이라는 것은 선을 이렇게 구역을 정할 때 그거는 왜 정하느냐 하면은 다른 지역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할 때도요. 우리한테 좀 더 깊게 오늘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지역을 이렇게 선을 끌 때도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비슷한 지역끼리 이렇게 선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경우 우리가 뭐냐면 동질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콘델트 지역, 즉 옥수수 지대. 우리나라의 벼농사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특정 지표를 가지고 그 전체 지표면 중에서 80% 이상이 논농사 지역이 7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성격끼리 묻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의
지역 중심에서부터 그 중심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도시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교통권, 소비권 이런 것도 하나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규모도 일정한 곳입니다. 하나의 지역은 그러면 제가 왜 교수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하게 되면 저한테 지역학이나 혹은 역사학,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지역 이야기하는데 지역은 지름이 대체로 얼마쯤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케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 스케일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의 규모는 어떻게 하면 한 생활 단위의 스케일 이걸 우리가 또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지적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구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로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영남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이런 게 뭔가 하면 한국이라는 한 국가 단위의 하위 단위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가 어떻고 저떻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스케일 자체가 뭐냐 하면은 어디 있나 국가 하위 단위의 지역 단위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단위가 있고요. 한국 경제가 어떠니, 중국 경제가 어떠니, 미국 경제가 어떠니.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도 넘어서는 것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뭐 EU, 그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등등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성이라고 했었을 때는 장소의 특성도 지역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이야기는 중동의 특성. 그럼 중동학이잖아. 그죠? 중동. 그 다음에는 요즘 보면은 서울학, 대구학, 부산학 뭐 등등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대구학, 경북학을 이야기하는 대구, 경북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문화적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대구, 경북이 하나의 단위를 묶어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밝힐 수가 있고 앞으로의 지역 계획을 세울 때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십 년 전부터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노? 대구, 경북은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만 손내야 떨어져야 돼. 그래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러면 경제 정책만이라도 대구, 경북을 하나로 묶어서 경제권이니까 하나로 묶어 하자 그랬더니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 고개 숙이고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또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이 같이 일거에 행정통합한다고 난리 북구통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학자분들이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나무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그럼 대구 경북학을 그대로 연구가 되어 쭉 그래도 연구가 되어 왔다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벚구통 지기지 않고 대구 경북은 통합하면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으니 선택은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다 하는 대로 따라가자 라는 형태로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지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해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했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업단의 이재성 단장님을 비롯해서 구미의 지역학을 이제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럼 뭐 어떤 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분석 틀은 지역성은 아까 이게 장소가 변하면은 지역성도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오늘의 지역성은 과거의 지역성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성은 끊임없이 변화한 역동성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구미하기를 하더라도 구미를 하나의 공간 단위로 딱 보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우리가 미분과 적분학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다 그러면은 구미의 모든 지역이 똑같다 그러면은 구의 표면적을 낼 때 공식 내가 다다 구해내면 되지만 사과끝이 울퉁불퉁하고 난 표면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미에도 특색이 상이한 소지역 단위를 구분을 해서 그것을 지역성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적분하듯이 모아야 제대로 된 구미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지. 그냥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하 단위, 그럼 구미의 특성을 밝히려면은 구미시를 몇 개의 단위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누어서 시기별로 나누고 공간별로 나누어서 그 특성을 찾아서 그것을 종합하는 형태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미시 개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성을 한번,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내가 깊게 연구를 한 결과를 다른 분들은 오늘 발표를 하지만 저는 오늘 기조연설이기 때문에 그냥 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미의 지역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그러면은 이 구미는 구미와 선산은 두 개의 지금 시기에 따라서 선산이 구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역성을 가질 때가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오히려 선산보다는 구미 지역 전체가 구미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 그걸 보면 뭔가 하면은 조선시대까지면은 선산도호부와 인동도호부가 오늘날의 구미의 단위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쭉 다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1978년에 구미읍이 칠곡군 인동면을 통합해서 구미시로 성격함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선산군 구미면 혹은 구미읍이기 때문에 구미라는 것은 선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구미가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뭔가 하면 선산군과 구미시로 대등한 행정관계로 이제 그게 병립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저때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은 선산은 우리는 구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구미는 우리는 선산이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산의 지역성 따로, 그죠? 구미의 지역성이 따로 이렇게 병존하던 그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보통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이 도농통합 행정구역이 얼마나 1995년에 개편이 되었는데 이 도농통합이 개편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그 이전의 지명을 따른 게 됐습니다. 삼천시와 사천군, 통영시와 뭐 보면은 근데 구미 선산은 당연히 통합이 되면은 선산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산시가 아닌 구미시가 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미는 국제적으로 이미 전자산업단지로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산으로 지명이 복귀가 하게 되면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근데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구미시로 하자라고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구미시가 선산읍이 구미시로 편입되는 이러한 형태로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구미 지역, 선산과 구미를 통합한 그 지역의 지역성은
선산보다는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 이런 3단계를 이는 뭐 3단계를 나누든 4단계를 나누든 이거는 영부자나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지역성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조선시대까지만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 보면은 조선인재 반이 영남에서 나고 영남인재 반이 선산에서 난다. 그러면 어디를 하더라도 선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인재의 산실이다. 영남인재 혹은 조선인재의 산실이다라는 특성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 95년 이전에 보면 전자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면 한국의 최대 전자 중에서도 IT 산업의 집적 도시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있다. 이게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구체적인 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미산업단지의 변화 쭉쭉쭉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도약기가 성장기에 있다가 이 성장기가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구미시가 막 발전할 때 이때 다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뭐냐면은 이때 벌써 IMF 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위성연이거든요. 그럼 달리 말해 본사가 없어. 그냥 이름 뭐예요? 분공장이에요. 분공장이라는 것은 구미에 있다 뿐이지 구미에 세금도 어디에 내느냐면 본사에서 내지 구미에서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구미는 뭐가 있느냐? 지방세 일부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만 구미에 있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미가 우리나라 전사 수출의 뭐 대부분을 차지해서 하면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의 전진기지다라고 생각해요. 속사를 한번 살짝 느껴보면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 수출하면 그 수출 완성품은 완제품은 구미에서 만들기 때문에 구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부품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갖고 오고 구미에서 만든 부품들은 저부가가치, 사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를 수출하게 되면은 구미에 떨어지는 돈이 그 수출에는 그것이 다 구미에 떨어지나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비들을 해서 수도권에서 갖고 오는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발전을 시켜야 이름하여 뭐 좀 더 학문적인 용어를 보면은 전자 제품의 가치 사슬을 지역에 촘촘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위성형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삼성이나 LG가 베트남이나 혹은 수도권으로 이전해 감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전국 30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구미 산업단지가 25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이고 뜨거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던 것이 재활성관계를 통해서 이때서야 종합적인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건 제가 연구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연구를 보게 되니까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와 반도체 이전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60년대부터 뭐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의 구미의 정체성은 제가 아까 저기는 한국 최대 IT 산업 집적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지금 구미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철은 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저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자, 그렇지만 이 한국 최대 산업 집적 도시로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 정체성도 또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지역성, 구미 정체성의 속성이나 과제, 현재 한국 최대 IT 산업 집적 도시에서 갖고 있는 현재 실태가 어떠냐 하면 GRDP 수출은 감소하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인구는 출산율도 낮고 청년 인구는 유출되고 퇴직 인구는 늘어나서 구미도 이제는 초고령 사회, 아까 어느 분이 그걸 했잖아요. 포항도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 여전히 특정 부문의 단순 생산 중심이기 때문에 R&D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인력 확보의 한계를 가지고 아우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만 돌리면 돈이 된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물건을 기획에서부터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팔아야 됩니다. 그럼 만드는 것만 가지고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 만드는데 R&D부터 시작해서 물류, 로지스틱스, 경영, 회계 등등이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나 우리 지식 기반 생산자 서비스라고, 이게 미약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교통도 보면은 글로벌 교통 물류 취약하고 동서광역도시 체계 및 고속도로 정차역 부족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좀 더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이 강화된다면 그 정체성을 따라서 젊은이들 오고 자본도 투자되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질 정주의 환경도 개선하고 해야 구미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면은 정체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니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 중심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 산업 구조의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냥 부분으로 바꿔서는 이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이 제대로 된 R&D 연구기관이 지역적 뿌리내, 지역 산업을 위한 R&D 기술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그동안 설문조사를 했는 걸 쭉 봤더니 젊은 세대가 구미에 오기를 꺼려한다. 구미에 살기 싫어해요. 그럼 이런 조사를 면밀히 해서 진입 장벽, 왜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걸 갖다가 찾아서 그것을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공장만 지금 뭐 반도체만 그걸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거, 그거는요 전후 베이비붐 시대에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거다. 일자리 있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울산으로 오고 포항으로 오고 구미로 오던 시대지만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 같은 늙은이들은 뭐라고 했나 그러면 이놈 자식들 그거 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왜 그거 공장에 가면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지나면 또박또박 돈 들어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후진국 시대 때 자라나는 친구들이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부모들이 키웠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산업단지 재구조화를 돼 구미의 1공단을 이제 다시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을 제가 봤더니 전부 다 뭡니까? 대우전자 그 포디즘 생태된 넓은 부지를 대기업에 팔려고 합니다. 대기업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대기업이 들어왔다 해도 젊은이들 그 공장에 가서 일을 안 해. 왜? 점심시간에 식단 들고 지하나 1층의 식당에 가서 밥 타 먹고 하여튼 그런 데는 젊은이들 안 갑니다. 커피 아침에 나올 때 커피 한 잔 빼가 들고 점심 먹고 나면 커피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담소하다가 근무 시간 되면 회사에 쪼르륵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데가 있나라고 하지만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는 걸로 변했고, 그다음 가장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성남에 있는 벤츠밸리잖아, 그죠? 그런 형태로 나누라. 그래서 제가 뭔가 하면은 대우전자 부지를 세분해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베이커리도 들어오고 뭐 카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바로 뭐 영화관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단으로 변화시키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구에 구미에 있는 소위 말해서 NGO 단체에서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 상가가 죽으니까 안 된다. 대기업 유치해가 대기업 옵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과거의 사고에 매몰되어 가지고 산업 정책을 펴봤던 되지 않는다라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 나이가 되면은 집안에 일 치우기도 바빴어요. 요즘 우리 동네도 보지만 집안에는 청소기도 다 그게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 되면 수영해야 되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게이트볼 해야 되죠. 그다음 게이트볼보다 요즘 또 더한 게 그라운드 골프, 이름하여 파크 골프라는 거.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거 환경에 찾아봤더니 별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기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근데 이게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역성을 새롭게 만들려면은 이러한 것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인위적인 지역 만들기 혹은 인위적인 지역성 만들기를 해야 된다. 이름하여 바꾸면은 뭔가 지역 발전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 계획에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막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구미 지역성에는 변화할 거다 그러는데, 그냥 옛날 같으면 변하는데 맡겨두면 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는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기를 두고 우리가 막 인위적 지역 전선 만들기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호 보완적이긴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의 재구조화를 갖고 오게 되면은 삶의 질이 좀 높아지긴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동시에 굴러가는 건 아니다라는. 아까 이야기한. 그래서 IT 산업을 재구조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을 비롯한 인재의 유입이라든지 반드시 그 친구들이 여기서 살 것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더 이상 구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 아, 구미는 살만하다. 내 자식도 가급적인 구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서울에 가면은 봉급을 많이 받을지라도
주거비에 다 들어놓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그러나 차라리 구미에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치관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미의 앞으로의 정체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는 뭔가 하면은 현재의 한국 최대 산업 집적 도시에서 MZ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청을 재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한 겁니다. 뭔가 하면은 구미의 미래의 구미는 어떻게 되냐면 산업과 문화융합 창조도시로 가야 된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존의 정체성에다가 우리가 창조도시의 3대 지표를 할 수 있는 3T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기존의 정체성이나 기존의 3T만 가지고는 MZ세대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수단으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도시 마케팅 전략을 인위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소 마케팅 전략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전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만 뭔가 하면 장소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장소 마케팅에 관련된 학술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은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 정체성을 바탕에 깔고 마케팅 전략을 세운 연구들이 5손가락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어디를 했냐면 이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아까 이야기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지역 전략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전략이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장소 비전 제시까지가 장소 전략인데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역 정체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위적인 지역 정체성을 창출, 강화, 유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되 아까 얘기한 마케팅 전략은 하나의 다시 반복을 하나의 구미 지역이라는 걸 동일 지역으로 보지를 말고 이 지역에도 선상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원도심 그다음에 과거에 저 금호공대가 있던 자리를 비롯한 그런 벤처 육성 촉진지구 여러한 것을 그 특징을 가진 것을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통합하는 형태로 구미의 장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이 바로 구미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틀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미의 발전 전략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제 기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